민정은 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 어려움이라곤 몰랐고 결혼 후에도 큰 집과 고급 승용차, 잘 나가는 남편의 위치가 그녀를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그런 민정에게 가난한 시어머니의 존재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 순애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을 키워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땀 흘리며 살아온 세월. 그 고생의 흔적은 주름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하지만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고 결국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 의사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작은 자부심도 있었다. 문제는 며느리였다. 아들이 부잣집 딸과 결혼했을 때 순애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날카롭게 변해갔다. 결혼 초 순애는 늘 웃는 얼굴로 민정을 맞이했다. 시장에서 장만한 옷이며 음식이며 손주를 위해 준비한 자질구레한 것들을 아들 집으로 가져가곤 했다. 그럴 때마다 민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어머니, 굳이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 집에 다 있어요. 그 말투에는 감사보다는 부담이 담겨 있었다. 순애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 그렇지. 내가 싫으면 안 가져올게. 하지만 그 후로도 그녀는 종종 시장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성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정은 더 예민해졌다. 특히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마음에 걸렸다. 부유한 단지 주민들은 고급 브랜드 옷을 걸치고 다니는데 자신의 시어머니는 늘 낡은 코트와 해진 신발 차림이었다. 어느 날 아파트 로비에서 이웃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순간 시어머니가 다가오는 걸 본 민정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억지 웃음을 띄었지만 시선은 곧 옆에 서 있던 이웃으로 향했다. 이웃이 은근히 시어머니를 훑어보는 눈빛을 놓치지 못했다. 그 순간 민정의 뺨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치 자신이 창피를 당한 듯한 기분이 밀려왔다. 그날 밤 민정은 남편 현수에게 따졌다. 당신 어머니 제발 좀 집에 안 오시게 해줘. 나 정말 힘들어. 현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어머니가 뭐 잘못하셨어? 민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못은 없지. 근데 문제는 밖에서 사람들이 다 본다고. 내 체면이 있잖아. 부자 동네 사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다니시면 내가 뭐가 돼? 현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과 아내의 체면을 둘 다 떠올리자 양쪽 모두 이해가 됐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무거운 죄책감이 쌓여갔다. 그 이후 민정은 시어머니를 대놓고 피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찾아오면 집에 없는 척했다. 순애는 처음엔 서운했지만 곧 며느리의 마음을 눈치챘다. 자신이 오히려 짐이 되는구나 하는 씁쓸한 깨달음이 다가왔다. 하루는 순애가 손주를 보러 집에 들렀다가 민정의 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걸 보았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 했지만 민정은 곧 시선을 돌려버렸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조차 고개를 돌려 모른 척하며
현관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애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손끝이 허공에서 얼어붙은 채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밤 순애는 집에 돌아와 낡은 소파에 앉았다. 작은 방은 싸늘했고 벽에 걸린 달력은 오래된 듯 빛이 바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 창피한가 나는 그냥 아들 걱정돼서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을 훔쳤지만 서글픔은 가시지 않았다. 한편 민정은 침대에 누워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내 인생, 내 체면 지키려는 것뿐이야.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죄책감이 꿈틀거렸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높았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은 엇갈린 채 고부 갈등의 씨앗은 점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곧 터질 듯한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민정은 거실 창문을 닫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늘도 어머니가 집 앞까지 다녀갔다는 소식을 경비실에서 들었다. 경비 아저씨가 미안한 듯 건네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불편함이 배어 있었다. 부자 동네에서 검소한 차림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찾으며 서성인다는 건 곧 이웃들의 입방아로 이어질 일이었다. 민정은 그 사실이 무엇보다 두려웠다. 시어머니 순애는 그저 아들의 안부가 궁금했고 손주 얼굴이 보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며느리 민정에게는 달랐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체면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체면은 하루하루 더 무겁게 짓눌러 왔다. 순애는 오늘도 시장 바구니를 들고 아들 집 앞에 섰다. 바구니 속에는 손수 담근 김치와 정성스레 고른 제철 과일이 들어 있었다. 아들 내외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나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망설이는 사이 민정의 차가 멀리서 들어왔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굳은 표정이 스쳤다. 민정은 차에서 내리며 눈이 마주친 순간 잠깐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순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을 삼키고 바구니를 눈앞에 두고는 그대로 자리를 떴다. 뒤돌아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오히려 더 빠른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들어온 민정은 바구니를 보자 깊은 불편함을 느꼈다. 싱크대 위에 그것을 올려두고 차갑게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체면도 있는데. 그녀는 남편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어머니 또 오셨어. 이번에는 집 앞에서 기다리시더라. 제발 좀 말려. 나는 이런 거 너무 힘들어서. 현수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민정아,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외롭잖아. 그냥 이해해드리면 안 될까? 하지만 민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나를 세웠다. 이해? 나는 이해 못해. 나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당신이 나랑 결혼했으면 내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현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통화를 마쳤다. 어머니의 외로움과 아내의 체면 사이에서 그는 점점 갈라지는 균열을 느꼈다. 한쪽은 피가 섞인 모정이었고 다른 한쪽은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부부의 약속이었다. 그 균열은 아직 작았지만 곧 감당할 수 없는 틈으로 벌어질 것만 같았다. 며칠 뒤 순애는 다시 아들 집 근처를 찾았다. 이번엔 아이의 집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멀리서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아들의 얼굴만이라도 스치듯 보고 싶어서였다. 카페 주인이 묻는다. 할머니, 누구 기다리세요? 순애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아들 집 근처라 그냥 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글픔이 묻어 있었다. 민정은 그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다. 창가에 앉은 시어머니의 낡은 외투, 해진 가방, 그리고 어쩐지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민정은 머리끝까지 열이 치밀었다. 저러니까 내가 더 창피하지.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녀는 일부러 못 본 척 차를 돌려 돌아가 버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피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민정은 다시 남편과 말다툼을 했다. 나는 당신 어머니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밖에서 저렇게 보이는 게 싫은 거라고.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줘. 현수는 속으로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체면만 중요해?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야. 그런 어머니가 이제 와서 아들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 게 그렇게 죄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아이는 방 안에서 눈치를 보며 울음을 삼켰다.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마음이 고부 갈등의 그림자 속에서 상처받고 있었다. 순애는 여전히 집에 가지 못하고 근처를 맴돌았다. 그녀의 손엔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지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연락만 해도 싫어할 거라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까지 부끄러운 존재인가? 나는 그저 아들 걱정, 손주 걱정뿐인데.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밤하늘은 유난히 쓸쓸했고 그녀의 뒷모습은 더욱 작고 외로워 보였다. 며칠째 비가 내렸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비치며 번들거렸다. 민정은 차를 몰고 귀가하는 길 괜히 마음이 답답했다. 비 때문일까 아니면 어머니 때문일까. 며칠 전에도 경비실을 통해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다고.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앞으로 또 오시면 문 열어드리지 마세요. 경비 아저씨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다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민정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체면과 불편하지 않은 일상뿐이었다. 순애는 여전히 아들 집 근처를 맴돌았다. 차마 배를 누르지 못하고 집 앞 벤치에 앉아 있곤 했다. 그 벤치는 비가 오면 더 싸늘해졌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앉아 있다가 며느리나 손주가 창문가의 모습을 드러내길 바랐다. 하지만 창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은 내려져 있었다. 그날도 순애는 흠뻑 젖은 채로 돌아갔다. 길을 걷던 행인 하나가 물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왜 이렇게 비 맞으셨어요?
순애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들 집에 갔는데 그냥 바빠서 못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웃음은 금세 젖은 빗물에 묻혀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이불을 꺼내 덮으며 기침을 했다. 낡은 전기장판이 온기를 제대로 내지 못했지만 그녀는 아들의 집 걱정만 했다. 혹시 애들이 내가 찾아온 거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그래도 손주 얼굴 한 번이라도 보면 좋을 텐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의 이름이 떴다. 순애의 얼굴은 순간 환하게 밝아졌다. 그러나 전화를 받는 순간 민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저희 불편해요. 순간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 나는 그냥 하지만 민정은 단호했다. 예. 맞아요. 저희 힘들어요. 어머니가 자꾸 오시면 애들 교육에도 안 좋아요. 앞으로 연락도 좀 자제해 주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순애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소리 없는 울음이 새어나왔다. 민정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나는 우리 집, 우리 애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체면을 지키는 게 결국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지. 하지만 그 순간 남편 현수가 들어왔다. 그녀는 그에게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 어머니한테 말 좀 했어. 제발 오지 말라고. 현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했다고? 민정은 되려 억울하다는 듯 맞섰다. 나도 더는 못 참아.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어머니가 맨날 저렇게 나타나면 사람들 다 쳐다봐. 나 체면 구겨지는 거 당신은 몰라? 현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당신은 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 적 있어? 평생 고생하신 분이야. 당신이 부끄럽다고 느낄 때 어머니는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은 해봤어?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뒤 아이의 생일이 다가왔다. 순애는 손수 뜨개질한 스웨터를 들고 조심스레 집 앞까지 갔다.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손주 생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민정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순애는 당황해 두 손을 모았다. 오늘 손주 생일이라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냥 옷 하나 떠서 왔어. 민정은 차갑게 말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순애는 멈칫했지만 이내 조심스레 스웨터를 내밀었다. 그래도 내가 만든 건데 한 번만 입혀주면 안 될까? 민정은 한숨을 쉬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정말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하고 싶다고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 말에 순애의 눈이 흔들렸다. 손에 들린 스웨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급히 그것을 주워들고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등 뒤로 민정의 차가운 말이 꽂혔다. 어머니, 제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순간 순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 서둘러 걸어갔다. 비록 날씨는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처럼 요동쳤다. 집에 돌아온 순애는 스웨터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작은 옷감에 담긴 건 단순한 실이 아니었다. 자신이 아들에게, 손주에게 주고 싶었던 사랑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 사랑마저 거부당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 밤 현수는 어머니의 부재를 느끼며 무겁게 앉아 있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다리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차마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었는데도 민정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이의 생일 파티가 끝나고 돌아온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풍족한 음식, 화려한 장식, 손님들의 칭찬 속에서 그녀는 만족했어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 이유를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낮에 현관 앞에서 마주친 시어머니 순애 때문이었다. 손에 쥐고 있던 뜨개질 스웨터를 꼭 쥔 채 모멸감을 삼키며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다. 민정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머리맡에 누운 남편 현수의 한숨이 더 큰 압박이 되어 다가왔다. 현수는 이날 하루 종일 침묵했다. 파티 내내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았지만 속으로는 가시가 돋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아이 생일날 어머니조차 제대로 오지 못하게 막은 아내를 보며 그는 점점 견디기 힘들었다. 파티가 끝난 뒤 아이가 잠들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정아, 오늘은 정말 너무했어. 어머니가 직접 손주 생일 챙기시려고 오신 건데 그렇게 내쫓듯 말하는 게 맞아? 민정은 지친 듯 소파에 몸을 파묻으며 대꾸했다. 내쫓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하자고 한 거야. 어머니가 오시면 분위기 깨잖아. 다들 눈치 보는데 그게 그렇게 잘한 일이야?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위기보다 중요한 게 가족 아니야? 오늘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평생 당신한테 뭘 바란 적도 없는 분이야. 그냥 손주 웃는 얼굴 한번 보려고 오신 건데. 민정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요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지만 그 풍경은 왠지 차갑게 느껴졌다. 며칠 후 순애는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다. 연희은 비바람에 젖은 채 집 앞을 서성이던 날 이후로 기침이 잦아지고 몸이 무거워졌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혼자라 도와줄 사람조차 없었다. 결국 현수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순애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하지만 현수는 직감했다. 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그는 퇴근 후 곧장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낡은 전등불이 어슴풀에 비추는 방 안. 순애는 기침을 참으며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제대로 먹지도 못한 죽 그릇이 놓여 있었다. 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아플 땐 바로 말씀하셨어야죠.
순애는 아들의 손을 붙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내가 또 괜히 찾아갔다가 너희 사이만 더 멀어질까 싶어서. 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며느리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저만 믿고 건강 챙기세요. 순애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에는 깊은 서글픔이 어려 있었다. 그날 밤 현수는 집으로 돌아와 민정과 격렬하게 다투었다. 어머니가 몸 줘놓은 거 알아? 당신이 그동안 그렇게 말해서 어머니가 오히려 우리한테 부담될까봐 병원도 못 가셨대. 민정은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왜 내 탓이야?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안타깝지만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 현수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겠어? 어머니가 왜 그렇게 외로워하시고 왜 그렇게 우리 집 근처를 서성이셨는지 당신이 그동안 밀어내고 무시한 결과야.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대꾸했다. 나는 그냥 우리 가정 지키려던 거야. 나도 체면이 있고 아이 교육도 생각해야지. 현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차갑게 말했다. 그 체면이라는 게 결국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어. 민정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지키려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 처음으로 혼란이 밀려왔다. 하지만 자존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다. 눈물이 맺혔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점점 커져갔다. 순애는 여전히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도 민정에게 미움이 될까봐 일부러 병이 나아진 척 웃어 보였다. 그러나 깊은 밤이 되면 기침이 심해져 숨이 차올랐다. 텅 빈 방 안에서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그 애한테 짐이구나. 그래도 아들만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점점 사라졌다. 며칠째 비가 그친 뒤에도 민정의 마음은 여전히 흐려 있었다. 아이의 웃음과 축하 속에서 느꼈던 만족감도 시어머니를 외면하며 얻은 잠깐의 평온도 모두 허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차갑게 굳은 표정 속에서 일렁이는 불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정말 옳게 한 걸까? 민정은 그 질문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반복했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피하고 집에 오지 못하게 막고 연락마저 차단했던 행동이 과연 옳았는지 점점 흔들렸다. 한편 순애는 병원에 다녀왔다. 가벼운 감기라 다행이었지만 의사는 건강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고 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동안 순애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다.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며느리에게 미움받을까봐, 오랜 세월 마음속에 담아둔 사랑과 걱정이 모두 한꺼번에 몰려왔다. 복도 끝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손주가 보고 싶고 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민정의 눈치를 보면 더 이상 가까이 갈 수도 없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손수 뜬 스웨터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들, 손주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봐 직접 전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어. 부디 내 마음 이해해 주길 바래. 순애는 편지를 조심스레 가방에 넣고 창문 밖 아들 집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웃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저녁, 민정은 현수와 함께 집안에서 조용히 있었다. 말없이 저녁을 먹고 있던 중 현수가 입을 열었다. 민정아, 오늘 아침에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대. 편지랑 스웨터를 보내셨더라. 민정은 순간 멈칫했다. 편지와 스웨터 그녀가 피하고 외면하던 바로 그것이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는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 그런데 너도 이해해야 해. 체면과 불편함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거야.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노력한 마음을 생각해봐. 민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편지를 꺼내 펼쳐보았다. 순애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다. 며칠 후 민정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다급한 마음이 더 컸다. 어머니 저 스웨터랑 편지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순애는 전화 너머로 웃음을 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받았다니 다행이네. 그저 마음만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민정은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주고 피하고 연락도 막고 순애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민정아, 괜찮아. 누구나 자기 마음을 지키고 싶어 하는 법이지. 중요한 건 이제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야. 그 순간 민정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겁게 내려앉았던 돌덩이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며칠 뒤 민정은 스웨터를 들고 순의 집을 찾았다. 손에 들린 스웨터를 조심스레 내밀며 말했다. 어머니, 이거 손주에게 입혀드릴게요. 순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래, 고마워. 민정아.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과 함께 따뜻한 화해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민정은 조금씩 시어머니와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다. 연락을 자주 하고 집에도 초대하며 때로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다.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체면과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따뜻한 마음이었다. 현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안도했다. 가족 간의 균열은 조금씩 메워지고 집안의 평화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애는 이제 비 오는 날에도 홀로 서성이지 않았다. 손주와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과 서운함을 조금씩 내려놓았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